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만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90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홍성난. 녹색의 가는 몸통머리에 붙은 작은 불씨가 연기로 피어오른다. 독하진 않지만 알싸한 향내, 장례식장의 고유한 냄새다. 순간 이미 이곳이 순전히 산자의 세계가 아님을 직감한다. 비현실적인 느낌을 현실로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다. 향을 통해 한 세계 곁에 다른 세계가 열린 것 같은 이곳이 그 경계임을 환기한다. 왠지 향내가 두 세계를 중개하는 것 같은 착각이 인다. 분명 사람은 떠났건만 이 자리엔 이성과 저성 두 세계가 이어져 있는 듯 느껴진다. 오늘처럼 고인을 만나고 오는 날은 자연스레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더구나 가깝게 지내던 사람일 경우엔 허망함이 한동안 머물러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들 아프지 않고 곱게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마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사 아닌가. 삶의 여정인 생로병사는 인간의 의지로서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삶의 조건이자 보편적 생명현상이다. 때문에 삶의 가치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정말 어떤 죽음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병마의 고통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냐 묻는다면 그렇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바탕으로선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글이 생각난다. 저자 아틀 가완디는 의사로서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과 생활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물음, 진지한 생각을 적었다. 그는 책에서 물리적 치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다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저 가능한 한 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삶의 이야기를 쓸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보았다. 즉 인간의 궁극 목표는 좋은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다. 그런가 하면 덴마크 사상가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그 희망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있다고 보았다. 즉 죽음이 인간의 의지로 선택하는 게 아님을 그도 인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일컬었다. 또한 삶의 핵심은 주체적인 자신에 있으며 아무런 희망 없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을 살아가는 생이란 그 한순간 살아있는 시체라고까지 토로한다. 그에게 있어서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육신이 궁극적이 아니며 신의 의지, 영혼의 끈을 놓지 않는 주체적 노력을 촉구했다. 두 작가의 말처럼 인간의 삶과 죽음만큼 간단치 않은 생이 있을까 싶다. 동물과 달리 인간 그 자체가 삶이며 중심이기에 죽음 앞에서도 살아있음을 확인하고파 하고 세상과의 연결을 원하는 건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이어져 있다. 그럼에도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려 한다. 왜일까? 단지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죽음에 대한 불안과 병마로 인한 고통을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병마로 인한 고통, 가족들의 부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나를 둘러싼 관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죽음보다 기쁜 고독이란 말이 있다. 죽음이란 병에 이르는 길이 절망이라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겠는가? 세상과의 고리가 끊어지면 이야기를 꿰맬 수 없다. 인간에게 삶의 의미 있는 까닭도 그것이 한편의 이야기이기 때문 아닌가? 좋은 삶에는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있다. 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고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죽음이 마냥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편 해본다. 정답 없는 게 삶이라면 가늠조차 못하는 게 죽음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린 그 이야기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이 클로바.
잔돈을 찾다가 뜻밖의 네이클로버가 나왔다. 평소대로라면 책갈피나 수첩 속에 있었을 텐데 엉뚱하게도 헌 지갑 속에 들어있었다. 아마 깊게 넣어둔다고 넣었는데 잊고 있었나 보다. 아무튼 겨울에 클로버를 보는 기분이 나쁘지 않다. 그러고 보니 시간이 참 많이도 흘렀다. 강산이 한번 지났으니 그럴만도 하다. 클로버는 너무 바싹 말라 손끝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젠 마른 잎에 불과하건만 여전히 메시지는 행운의 의미로 다가온다. 13년 전 군대가 있던 아들이 이 네이클로버를 보내왔다. 미련한 게 사람이라고 생의 단에 쓰면 사실이나 논리보다는 말이나 의미에 약해지고 의지하게 되나보다. 꽃말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거란 걸 왜 모르겠는가. 그런데도 한없는 실망, 절박함에 간절히 행운을 아닌 행운 비슷한 빛이라도 비춰달라며 빌고 또 빌었을 점이니 오죽했겠는가. 그때 네이클로버는 한낱 식물이 아니라 어떤 계시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편지와 네이클로버를 받던 날 나는 생의 반전이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믿음은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원한다고 행운이 오는 게 아니었다. 행운이라는 단어를 동경했던 시절이 있었다. 막연한 동경은 순수했고 그래서 더 아련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학창시절이다. 운동장 끝 울타리 근처엔 아름드리 나무들이 서있고 그 아래엔 넓고 푸른 잔디가 깔려 있었다. 수업이 파하면 우리들은 하나둘 나무 아래로 모여 제잘되다가 시들해지면 너나없이 불밭을 뒤적인다. 네이클로버를 찾기 위해서였다. 어쩌다 네이클로버를 찾은 친구는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좋아하며 신나했다. 우린 세경이 풀밭에 내려앉을 때까지 헤맸다. 보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기적처럼 나타나면 짜릿한 전율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기도 했다. 어찌 생각하면 행운이란 빛을 향해 헤맸는지도 모른다. 네이클로버를 지니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는 풍설을 믿고 막연히 풀밭을 뒤적였을 소녀 시절이 떠오른다. 학교를 졸업하고 청춘의 풀밭에서 미래의 꿈을 찾아 헤매었던 시간들이 지나간다. 결혼을 하고 삶의 전장 속을 헤매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퍼득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토록 행운을 갈망했던 단위의 시간도 지났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새 아이들도 제각각 자신의 생활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지나고서야 내게도 행운이 함께 있었음을 깨닫는다. 행운은 일상 속에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엇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으니 그보다 큰 행운이 어디 있을까 싶다. 더구나 살아있다는 것, 가족과 좋은 이웃들이 있다는 것, 이 모두 행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람이 그럴싸하게 나이를 먹는 것은 좋은 일이다. 대체적으로 60대에 접어들면 삶의 굴곡을 몇 번은 넘나들었던 경험을 지니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삶이다. 이젠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분별하게 되고 더 이상 허황된 꿈이나 가당치 않은 희망을 품지 않게 된다. 대신 육체가 쇠해지고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진다. 그러나 자연의 술린 것을 어쩌겠는가. 그보다는 이제부터라도 남은 날들을 차분하게 보내고 싶다. 이젠 행운의 의미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들을 소중하게 맞는 일이다. 그건 다름 아닌 괜찮은 시간들을 위한 일상의 준비일 테다. 극작가 윌리엄 테네시가 행운에 대해 쓴 글이 있다. 행운이란 자신의 일상 속에 있다고 그런 말한다. 우선 감사하라. 진심만을 말하라. 단정하게 입어라. 똑똑한 척 마라. 인내하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남을 탓하지 말라. 질투심을 버려라. 늙으려고 세상 끝까지 가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마른 잎처럼 반드시 사라질 삶, 모든 그리운 것들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를 물을 때도 있다. 못 만드는 나뭇잎 사이로 미련이 눈발처럼 날리겠지만 참여하고 있는가 묻기도 한다. 그럼에도 괜찮게 늙어간다는 건 행운이요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